지구야 아프지마. 아픈 지구를 살리는 5가지 이야기. 글 실비 지라르데, 그림 푸이그 로사도, 옮김 이효수. 초록개구리. 새들은 왜 깃털이 빠졌을까요? 파란 하늘을 보세요.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진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네요. 참 아름답지요? 그런데 파란 하늘에 연기가 가득해졌어요. 새들은 큑큑거리고 캬캬거렸어요. 나무 꼭대기에 앉은 새들은 공장에서 내뿜는 연기 속에 쌓여 있어요. 새들은 연기를 들이마실 수밖에 없어요. 연기가 새들의 코를 간질간질하게 했어요. 새들의 머리로 기계들이 우리와 같이 큰 소리를 내며 떠다녀요. 나무 아래서는 소들의 방귀 음악회가 열렸어요. 소들이 어찌나 큰 소리로 방귀를 뀌어대는지 시끌벅적했어요. 달팽이는 소들이 여는 방귀 음악회에 늦지 않으려고 빨리 달려오고 있어요. 날씨가 찌는 듯이 더워졌어요. 더위에 지친 새들은 깃털을 하나하나 뽑고 있네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날씨가 더워서 모든 게 다 녹아내려요. 저런 흰곰이 파는 아이스크림도 녹아서 뚝뚝 흘러내리네요. 새들은 깃털을 뽑고도 더위를 참을 수 없어서 헤엄을 치러 바닷가에 갔어요. 큰일 났어요. 갑자기 바닷물이 불어나 바닷가를 덮치는 바람에 새들은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빙산도 녹은 거예요. 그래서 빙산의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온 거지요. 새들은 바다 위를 떠다니다가 악어가 사는 작은 섬에 이르렀어요. 섬에는 구름처럼 생긴 파라솔이 있어서 그늘을 드리웠어요. 날씨는 점점 더 더워져서 모두 화덕 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 같았어요. 깨바른 여우는 바람이 잘 통하게 하려고 구름처럼 생긴 파라솔에 구멍을 냈어요. 저런,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구멍으로 들어온 햇볕에 새들은 불에 구운 병아리처럼 그을렸어요. 다른 동물들도요. 깃털도 다 빠지고 햇볕에 그을려 엉망진창이 된 새들은 모든 것을 바꾸어 보자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달팽이는 연료로 공기를 더럽히는 두꺼비의 침보다는 꿀을 쓸 거예요. 새들은 빨리 날게 하는 기계를 쓰지 않고 자신들의 날개를 파닥거리며 날기로 했어요. 소들은 방귀를 덜 뀌기로 했어요. 방귀가 공기를 덥게 하거든요. 도마뱀은 겨울에 쓸 햇볕을 모아두기로 했지요. 새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맑은 바람으로 몸을 닦자 알록달록한 예쁜 깃털이 다시 자라났어요. 오리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리떼가 물길을 따라 긴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그런데 오리들은 신나는 여행길에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물이 사라졌어요. 모두들 오리에게 도둑을 잡아달라고 했지요. 그 유명한 오리 형사 꽥꽥도일이 마침내 도둑을 찾아냈어요. 고양이 깔끔이었어요. 멋쟁이 깔끔이가 커다란 욕조에서 하루에 20번이나 목욕을 한다는군요. 그 많은 물을 깔끔
강물이 혼자서 다 쓰다니. 돼지 마을에서는요, 모든 것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요. 온갖 쓰레기, 하수도물, 공장에서 쓴 화학제품, 논이나 밭에 뿌린 농약, 오리들은 돼지 마을의 강에서 미역을 감아서는 안 돼요. 물이 너무 더러워서 털이 빠지고 말 테니까요. 비버 마을에서는 강이 똑바로 흐르고 있어요. 비버들이 둑을 세우고 길도 정해진답니다. 자기 물줄기에서 빠져나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강물이 둑에 갇혀서 둑 아래로는 물이 말라버렸어요. 늪도 사라졌고 오리들은 물을 찾아 이제 더 멀리 가야 합니다. 개구리들도 다른 데로 뛰어내려야 해요. 오리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강물은 말라버렸고 있다고 해도 더러워졌으니까요. 늪도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양이 깔끔이는 할머니가 했던 것처럼 몸을 씻기로 했어요. 돼지들은 더러운 것들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했지요. 비버들은 자기네 연장을 벽장 속에 넣어 놓았어요. 강에는 다시 맑은 물이 흘러요. 모두들 강물이 깨끗해진 것을 축하하려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나무는 다 어디로 갔나요? 웬만한 숲 하나만큼 커다랗고 잎이 무성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무척 멋진 나무였지요. 그 나무는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을 보호해 주었어요. 커다란 나무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어요. 누구일까요? 선사시대에 막 뛰쳐나온 공룡 한 마리가 커다란 나무 아래로 왔어요. 덩치가 어마어마한 공룡은 나무 아래에 자리를 차지하려고 불을 뿜어 나무를 태웠답니다. 그 바람에 커다랗고 멋진 나무는 숯처럼 까맣게 되었어요. 선사시대에 막 뛰쳐나온 또 다른 공룡은 톱처럼 생긴 발톱을 휘둘러 닥치는 대로 나무를 잘랐어요. 그러다가 그 공룡은 마침내 나무에 밑둥치를 베고 가지도 잘라버렸어요. 공룡들은 나무를 땔감으로 삼아 불을 피웠어요. 공룡들은 훨훨 타오르는 불가에 모여서서 지구별 소식이 실린 신문을 읽었어요. 지구별은 공룡들이 살던 6,500만 년 전에 비해 엄청나게 변했거든요. 커다랗고 멋진 나무는 이제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커다랗고 멋진 나무는 칼에 베이고 불에 태워지고 톱으로 잘려서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잎으로는 산소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제 공룡들을 따뜻하게 해줄 나무가 없네요. 또 공룡들이 무척이나 좋아하는 신문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신문을 만들려면 종이가 있어야 하고 종이를 만들려면 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어디에서도 나무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공룡들은 숨이 막히고 몸이 꽁꽁 얼어 하나둘 사라집니다. 공룡들 때문에 커다랗고 멋진 나무에서 쫓겨났던 동물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하지만 동물들은 나무가 사라진 것을 보고 슬피 울었답니다. 동물들은 나무가 있던 자리에 땅을 파고 작은 나무를 심었어요. 작은 나무는 자라고 또 자라서 언젠가는 숲만큼이나 커다랗고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한 멋진 나무가 될 거예요. 바닷물이 더러워졌어요. 넓은 바다 아주 깊은 곳에서 신나는 축제가 벌어졌어요. 개들은 집게손을 서로 맞잡고 춤을 추고 상어들은 문어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 이를 드러내놓고 노래를 불러요. 물고기들은 잔을 부딪히며 흥겨워하네요. 그때 엄청나게 크고 심술궂어 보이는 문어 한 마리가 다가오더니 먹물을 잔뜩 토해냈어요. 먹물은 기름처럼 물에 섞이지 않고 시커먼 띠를 만들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음악도 멈춰졌어요. 튜바와 트럼펫에는 먹물이 잔뜩 들어갔어요. 개들은 서로 맞잡고 있던 집게손을 놓아버렸지요. 저런 물고기 아가씨가 입고 있던 아름다운 주홍색 드레스가 새까매졌네요. 못된 문어가 8개의 다리를 마구 휘둘러대자 모두 문어를 피해 산호초 숲으로 도망쳤어요. 산호초 숲은 숨기에 딱 알맞은 곳이지요. 그런데 이 일을 어쩌지요? 산호초 숲이 사라졌어요. 산호초 숲이 있던 자리에는 끈적거리면서 푸르스름한 빛이 감도는 바닷말더미만 있어요. 그곳으로 도망친 물고기들은 지느러미가 바닷말에 뒤엉켜버렸어요. 텅 빈 바닷가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조개 껍질들이 몸을 꼿꼿이 세우고 빼곡히 들어차 있어요. 모두들 바닷말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자마자 낚싯바늘과 그물을 만났어요. 낚시꾼 고양이들은 낚싯바늘과 그물로 물고기와 새우, 게 따위를 마구 잡아 산더미같이 쌓아놓았습니다. 너무 많이 잡아서 다 먹지도 못할 만큼 말이에요. 모두들 돌고래 여왕에게 달려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돌고래 여왕은 몹시 화가 났어요. 여왕은 엄청나게 센 물줄기를 뿜어 바다를 청소하고 못된 문어를 쫓아냈지요. 돌고래 여왕은 꼬리를 아주 세게 흔들어서 바닷가에 들어찬 커다란 조개 껍질을 부숴버렸어요. 만세! 돌고래 여왕은 마침내 죽어가는 바다를 구했습니다. 고양이들은 물고기를 너무 많이 낚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 축제를 다시 열 수 있어요. 누가 지구를 망가뜨리나요? 어느 날 하늘에서 네모나게 생긴 기구가 셀 수 없이 많이 내려왔어요. 기구 속에서 이상한 생물들이 나왔어요. 바로 로봇이었어요. 생긴 모습도 제각각인 로봇들은 지구가 자기네 것인 양 땅을 함부로 파헤치고 고르고 깎고 벗겨버렸어요. 이 로봇들이 우리 지구에서 아예 눌러 살려는 모양이에요. 네모난 기구들은 나무가 빽빽한 숲에는 내리기가 힘들었어요. 기구에서 먼저 내린 로봇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숲에 불을 지르고 톱질을 하여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숲이 하나 둘 사라졌어요. 이제 숲에 살던 꾀바른 원숭이, 알록달록 아름다운 깃털을 뽐내던 새, 재빠른 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모난 기구가 땅 위에 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로봇들이 지구에 살기 위해서 지구는 망가져야 했어요. 지구의 물은 다 말라버려야 했고 숲은 헐벗어야 했지요. 지구는 텅 비어 있어야 했어요. 로봇들은 물고기나 개구리 그리고 올챙이 따위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강과 호수, 심지어는 늪에 있는 물마저도 다 빨아들여 바짝 마르게 했어요. 로봇들은 작은 곤충도 가만두지 않았어요. 입에서 독한 가스를 내뿜어 다 없애버렸지요. 로봇들은 재빠른 쥐, 사나운 늑대, 무시무시한 곰도 몽땅 없애버렸어요. 몇몇 로봇은 멋을 부리느라 표범이나 어린 바다표범, 물개, 그리고 악어의 가죽을 벗겨 몸에 둘렀어요. 또 로봇들은 엄청나게 많이 먹어치웠어요. 돌고래 고기와 거북이 알을 다 먹고도 모자란지 물고기를 한꺼번에 몇 톤씩 삼켰답니다. 다행히도 죽어가는 나무와 동물을 가엾게 여긴 로봇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며 동물들을 보살폈어요. 또 살아남은 동물과 곤충을 돌보아 주었지요. 로봇들이 뿌린 약물에 중독된 동물과 곤충을 치료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무를 심고 물을 주었어요. 다시 나무가 자라고 동물과 곤충들이 서서히 나타나자 로봇들은 겁을 먹었어요. 마침내 로봇들은 네모난 기구를 타고 지구를 떠났어요. 로봇들은 텅 비어 있고 물이 바짝 말라 있고 껍질을 벗겨낸 듯 땅이 밋밋한 별을 찾아갑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어린이들이 환경 문제를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눈높이 환경교실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 관련 기사도 찾을 수 있고 재미있는 환경 공부에서 환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환경부예요. 그리고 환경보전협회도 있고요. 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도 있습니다. 자연 생태를 교육하는 모임이지요. 식물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질서를 배우고 자연 생태를 보호하도록 이끕니다. 식물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볼 수 있고 생태체험, 교육과 행사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